안녕하세요. 한국 유일의 상설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이상엽 미국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갈등에 휘말립니다. 갈등의 배경에는 각자 다른 이해관계, 그리고 주어진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만큼 이해관계 대입도 첨예해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슬기롭게 갈등을 봉합하고 분쟁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의 규모가 크든 작든 잘 이어져 오던 관계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실제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법률적인 방법으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즉 소송제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의 경우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 수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감정적 비용은 특히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그 부담이 더욱 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중 하나인 중재 제도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더불어 대한상사중재원이란 곳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과연 중재가 뭘까요? 여러분께서 아마 중재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보통은 사전적 의미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보통 분쟁에 끼어들여서 쌍방을 화해시킨다는 의미로 통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부부싸움을 할 때 아이들이 좋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법적인 의미의 중재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른데요. 법적인 의미의 중재는 이처럼 대한민국 중재법 제3조에 정의되어 있듯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그리고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게 사뭇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중재의 개념은 법적인 영역으로 치환을 하면 협상 혹은 알선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서로 합의에 이르렀다 한들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서로 합의한 내용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말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서 행하는 소송, 그리고 제가 속한 대한상사중재원 혹은 여러 중재기관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중재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소송제도와는 구체적으로 중재제도가 어떤 점이 다르고 왜 소송제도 대신 중재제도가 사용돼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언어, 적용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절차의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양측의 의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제일 적합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세계화된 현대사회,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해외 업체와 국제거래 시 크고 작은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는 국제중재제도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외 법원에서 낯선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서 분쟁 해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현지 언어로 잘 응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곤 하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막대한 경제적, 감정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특히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어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익숙한 한국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다 보니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 상대방의 중국 내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셔야 될 때는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시고 그때는 중국의 인민법원이라는 곳에서 중국어로 중국의 법에 따라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애로사항과 막연함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현지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으실 거고요. 이처럼 해외 파트너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법으로 분쟁을 다투기보다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중재기관에서 국제중재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범 답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것은 물론이고 뉴욕협약이라고 하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전 세계 168개국 법원에서 중재 판정의 효력 및 그에 따른 강제 집행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제도는 항소와 상고를 거쳐서 3심제까지 갈 경우에는 길게는 몇 년 동안 지리멸렬한 다툼을 이어가야 하는 소송제도에 비해서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 번에 끝나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일반 소송 재판에서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 혹은 재판부가 임의로 정해지고 신급별로도 매번 달라지는 것에 비해서 중재제도를 통하면 당사자 자체를 존중하는 원칙에 의해서 직접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직접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쟁이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들은 해당 분야의 특성 및 상관습을 고려한 판정을 내림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는 무엇보다도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업 평판이 중요한 입장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도입니다. 다만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에 분쟁 해결 조항 혹은 중재 조항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연히 돼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해당 계약서에 정리된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것으로 계약서 내에 이러한 사전적인 합의가 없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 제도로 해결을 하고 싶으셔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문제는 그렇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판결을 상대방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리스크에 꼭 대비하셔서 중재 합의를 하셔야 하고, 이러한 합의는 중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대한상사중재원이 상담을 해드리는 대부분의 국제 분쟁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중요한 분쟁 해결 조항은 물론이고 계약서조차도 갖추지 않은 케이스를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향후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음을 간과하기도 하셨고, 하루라도 빨리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미처 챙기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런 아쉬운 현상은 적절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기 어려우신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인 분들께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약서 내 중재 조항을 작성하실 때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하는 표준 중재 조항을 활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국문 계약서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영문 계약서의 경우에는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라는 중재기관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약서 내에 중재 조항이 사유돼 있지만 관할 중재기관이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니라 다른 중재기관으로 기입돼 있을 경우에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원하셔도 사건을 취급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중재제도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국제중재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